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발 대재앙이 한국을 덮치면서 주가와 가상화폐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방 국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라서 원유 수급의 리스크에다가 환율 리스크, 북한의 미사일까지 더해져 다음 주도 힘든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와 무디스 등이 세계에서 거품이 가장 심한 한국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선행지표인 주가와 환율 등이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한국 집값 80% 대폭락, 미국발 대재앙 한국을 덮친다. 이건 미국발 대재앙, 바로 금리 인상, 긴축 발작, 기타 러시아와의 대립 등등등, 이게 단발성이 아니에요. 앞으로 4회에서 8회까지 금리 인상을 올릴 텐데 3월 달부터,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파트가 있는데 빙빙빙 레이더처럼 돌면서 정말 번개도 치고 부동산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시세 흐름 보면 전국 집값이 실거래가 무려 90%나 폭락을 하고 있다. 이제 10개 중에서 9개는 무조건 하락이다. 그 하나도 일주일을 못 넘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즉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게 금매라고 해서 덥석 잡고 지금은 그러지 마세요. 자, 강남부터 전국 단위로 한번 볼게요. 시세는 선행지표로 그냥 이번 주에 올랐다 떨어졌다는 것만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고, 진짜 중요한 건 실거래예요. 강남은 시세가 마이너스 0.01, 실거래는 80%, 10 중에 8은 하락. 자, 이제 서울은 시세가 마이너스 0.1%, 마침내 서울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시세가 실거래 90%예요 이미. 그 다음에 세종 시세가 0.19로 전국에서 제일 세요. 실거래 100%입니다 100% 하락이에요. 대구 하락, 시세 0.01, 0.08 하락, 실거래는 역시 100%. 대전은 시세 0.04 하락, 실거래 95%. 그 다음에 경기 보합, 경기도는 보합입니다. 마침내 몇 년 만에 지금 0.00이 됐어요. 근데 실거래는 90% 이상 이미 하락. 울산도 보합으로 시세 0.00, 그런데 실거래 역시 90% 하락. 부산, 인천, 광주도 뭐 좋을 거 없어요. 시세 0.02로 상승이 나왔지만 실거래는 이미 80% 이상 하락. 얘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확대되겠죠. 전국 실거래 시세, 여기 보시면 강남, 서울, 신도시 집값 폭등과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 80%까지 떨어지면 어느 정도나 떨어질까요? 많이 빠지는 건 그렇게 실제로 빠집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반토막. 여기 보시면 강남구 개포주공, 자 5단지 35평 2006년에 14억이었던 게 2013년에 7억, 50%나 폭락을 했고요. 얘가 얼마까지 뛰었느냐, 35억, 지금 500% 뛰었어요. 거의 400에서 500% 엄청나고요. 자, 2026년 아마 반토막이 17.5억, 그래서 마이너스 50%.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47평 2006년에 18억이었던 게 2014년에 9억, 반토막 떨어졌죠. 자, 얘가 2020년, 22년 30억, 현재 자 무려 340%나 올랐어요. 그런데 2026년을 바닥으로 보통 보는데 15억, 50%나 떨어집니다. 자, 다음 분당 파쿠뷰 48평 2006년에 18억 했던 게 9억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50. 그런데 지금 27억, 무려 3배 300% 뛰었고요. 2026년 13.5억으로 반토막 날 것이다. 자, 평촌 꿈마을 현대 47평 11억이 5.5억이니까 50%. 그러다가 22년 현재 18억이니까 300% 올랐고요. 2026년에 9억으로 다시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코스예요. 이 시세가 왜 나오냐면, 이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 나오냐면, 시세는 중간가에 걸쳐 있지만 하락장에는 하한가로도 안 팔려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주가 가상화폐 50% 폭락 위험한 모습을 보이는데, 자, 앞으로 다음 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은 다른 나라보다 워낙 우리나라 하락폭이, 특히 외국인 이 사람들이 너무나 팔아버렸어요. 한 달에 팔 물량의 반절을 팔았어요.
어떻게 하루에 15조를 팝니까? 그거 좀 미친 거 아닐까요? 아무리 투매를 해도 그렇지. 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투매하는데 뉴스는 뭐 개인이 투매했다고. 자, 그렇게 막 그냥 마구 던진 거예요. 마구. 기관이 다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폭락을 한 거예요. 얼마나 미래가 안 좋으면 그건 내일 모레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할 때는 우리나라가 많이 좀 반등할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빠졌거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근본 원인이야. 자, 3대 원인은 가장 큰 게 미국 FOMC 금리 인상 긴축 정책. 미국 증시 50% 폭락할 수 있다. 무슨 50%입니까? 70%도 떨어질 수 있어요. 미국 지금 증시가 얼마나 거품이 심한데요. 자, 그 다음에 3월달 금리 인상 확정됐고 22년에서 23년까지 무려 4회부터 8회, 거의 8회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은 1조 5천억대 매도, 한 달 물량의 약 50%를 지금 다 던져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주가 폭락 3대 요인에서 가장 큰 요인이 이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두 번째는 미국과 러시아 갈등, 북한 미사일. 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원유 수급. 14일, 17일, 27일 연속 미사일 발사. 누가? 북한이요. 미국은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이것도 주가 폭락을 견인했고요. 한 가지 더. 중장기적 세계 경제 불안, 경제 위기를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이나 기관들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수출입, 환율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하락폭이 지나치게 커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한다면 많이 반등할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위험하다. 우리나라만 위험한 건 아니고 똑같이. 자, 부동산 대세 하락과 대폭락 네 가지 지표. 하락 거래는 늘고 청약 시장도 시들해졌어요. 흔들리는 주택 시장.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급감, 주택 전망 급락, 실거래 폭락, 청약 경쟁률 급감. 지금 서울 12월 달에 1000건이에요. 1088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최저. 13년 만에 최고로 거래량이 적어요. 이제 1000도 무너지게 생겼어요. 경기도 12월 달에 1300건이었는데 지금은 1년 만에, 자, 1년 전에는 2338건. 그럼 1300건. 거의 15분의 1, 16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경기도 정말 거래량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건 집을 안 사겠다는 뜻이야, 사람들이. 지방도 그렇습니다. 자, 하락 거래. 지금 서울, 경기도 90%, 지방은 80%. 주택 전망. 자, CSI.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는 전망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132, 100, 20개월 최저고요. 매수 우위 지수 70. 이거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한 건 70. CSI 순서. 그래도 강원, 인천,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이제 뒤로 갈수록 안 좋다는 뜻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 100 이하에서 맴돌고 있다. 현재 변곡점에 기로인데 이미 변곡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 하락으로 방향을 틀 것이냐, 좀이라도 반등을 해줄 거냐인데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은 반등하는 게. 실거래 폭락 보세요. 판교그랑불 마이너스 7.8억, 용산 삼성레미안 마이너스 7.3억, DH자이 마이너스 7억, 반포 AD 마이너스 7억, 종로 엘리시아 마이너스 6.6억, 목동 신시가 13단지 마이너스 6.4억. 정말로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 보면 청약 경쟁률도 급감. 지방은 미분양이고 수도권은 미계약, 일부는 미분양도 나오고 있어요. 서울 폴라리스, 자, 미아 거기 쪽이죠. 경쟁률 150대 1 갈 걸 34대 1로 무려 10분의 1이나 줄어들었어요. 경쟁률이.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좋은데도 경쟁률이 확 주는 거 보세요. 무순위 줍줍도 미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잡으면 안 돼. 이제 DSR 규제, 또 집값 하락,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거예요. 청약에. 자, 그러면 위험자산하고 현금을 비교할게요.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거품이 너무 많이 커진, 자,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위험자산입니다.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 부동산 투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토지, 호텔 상가 경매 뭐든지 간에 안 좋아요. 지금은. 그나마 10년을 내다보면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10년을 내다봐도 안 좋은 것들, 그 밑에 빌라부터 쭉. 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거품 최고치입니다. 지금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 반등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내가 주식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금융위기 터질 때만 하세요. 평상시에는 쪽박 찬다고 제가 옛날부터 노래 불렀는데 결국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시작인데. 자, 아무튼 우량주, 개별 주식, 펀드, ETF, ETN, 뭐 ELS 채권 플러스 펀드 상품 하지 마세요. 뭐든지 주식은 하지 말라고요. 기타 투자.
자, 이건 이제 가상화폐. 왜 합니까? 가상화폐를. 채권, 금, 은, 원자재, 특수상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결국은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현금이 최고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만 현금만 있잖아요. 나머지는 X고. 자, 현금 무유 가치가 저평가됐어요. 현금은 뭘 말하느냐? 원화도 좋고 달러도 좋아요. 이걸 적금, 예금, 이자 생각하지 말고 투자 기회가 옵니다. 왜? 이게 폭락할 때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폭락 중인데, 자, 위험자산 폭락. 그러면 왜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부동산은 세계 부동산이 급등했어요. 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이 2.5배로 정말 많이 뛰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많이 뛰어갖고 세계 1, 2위 정도로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이제 집 살 사람도 별로 없고 실거래가가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22년에서 26년은 폭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주식 볼까요? 자, 나스닥 3년 동안 무려 2.2배. 이거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지 마세요. 어떻게 3년 안에 2.2배나 얘들이 그렇게 나스닥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경제는 엉망진창인데 돈 찍어내니까 그냥 너무 거품이 커져버린 거야. 나스닥은 제가 나중에 폭락을 하면 50%가 아니라 70% 이상 빠질 것 같아요. 금융위기 터지면. 자, 그리고 한미 금리 인상, 긴축, 유동성, 회수, 즉 긴축 발작이 이제 일어나겠죠. 돈을 걷어들이니까. 22년부터 23년 주식은 계속 폭락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자, 5년간 최대 200배 뛴 거, 3년간 최대 16배나 뛴 것은 생각 안 하고 이제 겨우 40~50% 떨어진 거 가지고 고점 대비 이제 지금 한 배도 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난리칩니까? 200배 지금 16배 뛰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이런 걸. 22년부터 23년 하락을 전망해요. 그것도 바닥이 없어요 얘는. 자, 국채 등 하락. 3년 만기 국고채 2.112% 이거 78원이나 하락했고 국고채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아요. 우리나라 거. 자, 원화 5년 1097원 이게 1197, 약 100원 정도 하락한 상태예요. 달러 가치가 좀 올랐는데, 자, 지금 평상시에는 뭐 달러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다만 금융위기 터지면 달러가 최고입니다. 이게 1197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500에서 2000까지 가겠죠. 1달러당. 자, 원화 달러 가장 안전하다 둘이.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부동산 이제 폭등락 사이클을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자, 아파트 보세요.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자, 한 칸 떨어지면 두 칸이 뛰어요. 보통 편안하게 한 칸 떨어지고 두 칸 뛰어요. 한 칸 떨어지고 두 칸 뛰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뛰는 거예요. 모두 다 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건 보지도 마세요. 걔들은 덜 뛰어요.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비아파트는 여기 보세요. 뭐 덜 떨어지는 대신에 덜 올라가요.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고 결국은 투자성에서 덜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50%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나마 단독 다가구는 통건물이라 조금 더 뛰어요. 다만 그것도 황금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간이 2002년에서 5년은 폭락했어요. 4년이었어요. 2006년에서 2009년 폭등했어요. 4년. 2010년에서 2014년 4년 대폭 나오고 4년이네요. 그런데 2014년부터 21년까지는 무려 8년 동안 대폭등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2년이잖아요. 자, 26년까지 폭락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올해는 많이 안 떨어지고 반등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27년이나 돼야 아마 폭등해서 32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프로. 우상향은요, 서울 중심이고 경기도 괜찮은 곳도 우상향. 그런데 경기도 외곽이나 광역시 지방은 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서 또는 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우상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즉 지금이 최고조라면 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회복을 못하는 곳도 많이 생긴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대폭락이 거의 4년 뭐 단위로 이렇게 가죠. 규칙적으로.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보세요. 자, 이번에 보자고요.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중간에 규제가 나와요. 그런데 좀 한 1년 정도 떨어지면 해제예요. 이렇게. 너무 떨어지면 부양책 나와요. 부양책. 부양책이 뭐냐? 다 없애고 오히려 집 빨리빨리 사라. 세금 면제해 줄 테니까 이렇게. 건설사 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건설사 망하면 금융위기가 오죠. 왜? 은행권 부도나니까. 여기 보시면 또 올라갈 때 정부 규제. 여기 똑같아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올라갈 때 정부 규제. 그 다음에 떨어지면 규제 해제. 더 떨어지면 부양책. 그리고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제일 꼭지에 거품가라고 써놨죠. 이렇게 거품가. 그렇죠. 거품가는 뭐냐? 이 실거래보다 훨씬 높다 이거야. 매물이.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보세요. 자, 이렇게 떨어졌네. 이만큼. 부양책 쓸 때. 초급매는 하한가라고 알죠. 1층이 하한가인데 그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초급매 2013년. 앞으로 26년에도 초급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가 그냥 7억에 있더라도 하한가는 5억이에요. 5억. 급매는. 그래서 폭락장이 대단한 거예요. 부동산 3대 폭탄과 3대 실종. 자, 세 가지 폭탄이 있어요. 세 가지 실종이 있어요. 세 가지 실종부터 볼까요? 거래 실종입니다. 지금 90% 감소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5% 감소됐어요. 1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이제 거래가 없는 거야. 인구가 실종됐습니다. 매수자가 급감하는 거예요. 이제 매수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영끌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 대출 때문에. DSR 때문에. 매수자 실종됐어요. 왜?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실종을 말해요. 인구는 줄어들고 거래도 실종되고 매수자는 실종되고. 그 다음에 폭탄이 세 가지 있습니다. 공급 폭탄. 이제 3기 신도시 이런 것들 엄청 쏟아질 거예요. 150만 채. 미분양이 속출하겠죠. 매물 폭탄, 다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 막 토해낼 거예요. 마지막 정책 폭탄.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투기 대책이라든가 세금 강화 등등 집값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실종과 세 가지 폭탄 조심하세요. 이제 무주택, 1주택, 다주택. 그럼 최선의 전략이 뭐냐? 무주택 분양 급매, 즉 특공, 가점 기대. 무주택 같은 경우는 뭐 분양 우선으로 지금은 넣는 게 좋아요. 가점이 낮아도. 특공이 있으면 당연히 좀 기다리시고. 장기 하락, 분양 좋은 곳만 좀 넣으세요. 만약 집값이 계속 떨어지려면 이제 골라서 넣어야 돼요. 청약이 불리하면 나중에 뭐 금매 우선으로도 판단할 수는 있죠. 근데 장기 하락, 만약 집값이 3, 4년 하락했다 그러면 금매가 우선일 수 있어요. 청약보다. 금매나 청약 중에서 선택하세요. 폭락이 계속됐어요. 그러면 갭 투자하시고 영끌해도 돼요. 그리고 집 하나 있어도 1+1 미분양 잡으세요. 분양권. 자, 무주택자는 서둘지 마세요. 1주택자들은요. 매도냐 보유냐를 이거 판결해야 돼. 아파트가 아닌 거나 나홀로 아파트는 매도가 좀 좋아요. 좀 더. 나중에 하락장이 팔리지도 않아서 좋은 거 다 놓쳐요. 두 번째, 영끌, 비싼 아파트, 갭투자, 얘들도 약간 매도 쪽으로. 왜? 너무 지금 꼭지에 잡아가지고 떨어질 일밖에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유해도 무방. 떨어지면 어때요?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면 되지. 폭락장에는 반드시 갈아타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100만 개, 수백만 개 되는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내 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것, 좋은 것으로 갈아타시라고. 자, 다음 폭락장, 갭투자, 영끌 1+1은 하셔도 돼요. 지금은 하면 안 되고. 안 팔리면 중개수수료를 확 주면서 팔게끔 들여가세요. 자, 다주택, 증여, 매도. 다주택자들 지금 꼭지장에 증여 왜 합니까? 매도하세요. 그냥 세금 많이 나오더라도. 폭락장 매도보다 증여가 낫고요. 바닥장에는 증여가 나아요. 더 떨어질 것도 없으니까. 일시적 2주택. 이거 2주택 만들면 난리 납니다. 빨리빨리 매도하세요. 이런 분들. 차익이 여러 채면 흐름을 좀 판단하고 영끌 갭 투자 아까 매도하라고 했고요. 만약에 안 팔린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업 시키고 혹시라도 지자체 6월달 지자체까지 그 중과세 폐지 있죠. 아직은 좀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없을 것 같다면 던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폭락하면 더 손해보니까. 자, 부동산 폭락장 위험순위 1위부터 7위. 가장 위험한 게 다주택이에요. 왜? 주택이 많을수록 많이 떨어지니까. 두 번째, 거의 비슷해요. 임대주택 사업자도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 여기는 안 나왔지만 법인 같이. 3위가 갭 투자자예요. 영끌보다 갭 투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세 빠지면 무조건 이건 경매당해요. 돈 없으면. 4위는 영끌. 이자 나가는 건 안타깝죠. 5위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여기는 지방이라는 이유만 하나하나로 진짜 안 좋아요. 특히 지방이 비싼 것들 말하는 거예요. 싼 거 말고. 7위 아파트 아닌 거 나홀로. 얘들은 상대적으로 싸잖아. 그래서 7인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얘가 제일 안 좋아요. 7등이. 자, 이제 폭등론자, 폭락론자, 중도론자. 자, 여러분들 제일 위험한 게 누군 줄 아세요? 전체적으로 제일 위험한 건 폭락론자가 제일 위험해요. 저 폭락론자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게 폭등론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도론자가 좋은 거예요. 흐름에 따라서 말 바꾸기 하는 게 아니라 자, 폭락을 하면 잡는 거고 너무 폭등하면 잡지 마라. 물론 1년 더 뛰어가지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크게 봐야죠. 큰 줄기를.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폭락론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가난해집니다. 물론 입지가 나쁜 곳들은 뭐 집 안 산 게 낫지 몰라도 결국은 대부분 입지 괜찮은 곳들은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 그래서 차라리 폭락론자가 될 바에는 폭등론자가 되고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서는 폭락론자가 더 낫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중도론자가 되라. 왜? 아까 말했잖아요. 폭락할 때는 잡고 폭등할 때는 잡지 마라. 세계 경제 위기 4가지 유형 보실래요? 여러분들 U자형이 있어요. W자형이 있고 L자형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V자형도 있고. 자, V자형은 위기 급속 하강. 확 떨어지고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1000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 빠르게 회복한다고 해서 V자형 그래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이런 형태가 됐죠. V자. U자형은 완만하게 떨어지고 느리게 회복. 예를 들어서 1, 2차 경제공황처럼 한 2년씩 걸려요. 떨어진 데 2, 3년. 올라가는 데도 2, 3년. 자, 그다음 W자는 뭐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W 모양으로. 이게 예를 들면 아시아 IMF 분야락 1997년에서 98년 했다가 2000년, 뭐 1년, 2년 이때 또 IT 버블이 바로 왔잖아요. 그래서 WDB라고 해요. 자, 이제 L자형은 일본처럼 위기가 급속 하강한 다음에 쭉 지나가는 거야. 장기간, 뭐 10년, 20년, 30년까지 가요. 바로 일본의 경제 위기. L 모양이잖아요. 떨어졌다가 급락했다가 쭉 가는 거죠. 자, 이제 가마솥에 불에 이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금 달궈졌어요. 보통 달궈진 게 아니에요. 지금 빨갛네요. 아파트가. 이런 걸 잡으면 안 되겠죠.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단기간 지나친 폭으로 추락한 주가는 반등 시에 큰 폭으로 회복할 확률이 높지만 앞으로 4번에서 8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라서 어디가 미국이 손절매하거나 아예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